불타는 그릇, 식지 않는 마음. 한국 음식이요?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까지 뜨겁게 먹어야 하는 건가요? 런던 국제 미식 포럼 회의장, 세계 각국의 푸드 저널리스트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아시아 음식 문화에 관한 것이었죠. 프랑스의 한 유명 셰프가 발언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맛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음식은 섭씨 80도가 넘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입천장을 손상시키는 온도예요.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요리 전문가가 거들었죠. 맞아요. 음식은 적절한 온도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단순히 습관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국제음식문화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이 섭취하는 음식의 평균 온도는 섭씨 75도에서 85도 사이입니다. 영국은 평균 50도, 프랑스는 60도를 넘지 않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음식을 먹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은 이 온도를 정상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음식이 식으면 화를 냅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회의장 뒤쪽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BBC 소속 푸드 저널리스트 앤드류 밀턴이었습니다. 15년간 80여 개국의 음식 문화를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죠. 제가 직접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온도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지키려는 건 온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키려는 건 마음입니다. 그 뜨거움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존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열정의 이야기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영국인 저널리스트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앤드류 밀턴입니다. BBC 소속 푸드 저널리스트죠. 15년 동안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음식 문화를 취재해왔어요. 미슐랭 삼성 레스토랑부터 아프리카 오지 마을의 전통 요리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맛봤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건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최근 런던에서 한국 음식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김치, 비빔밥, 한국식 치킨.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지 코디네이터 민수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밀턴 씨,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대로 된 한국 음식 보여드릴게요. 기대되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 시내의 한 순두부 전문점에 갔습니다. 오래된 가게였지만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주인 할머니가 다가왔죠. 얼마 후 검은색 돌솥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릇에서 하얀 김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민수 씨의 경고를 듣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져가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손을 때렸어요. 저는 후후 불었습니다. 한참을 불고 나서야 입에 넣었는데 입천장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먹던 어떤 수프보다 뜨거웠어요. 저는 황급히 물을 마셨죠. 그런데 옆 테이블을 보니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뜨거운 국물을 퍼먹고 있더군요. 후후 불지도 않고 바로 떠서 입에 넣었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용암인데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근데 적응되면 이게 제일 맛있어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온도에 적응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친 듯이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 이건 미식이 아니라 생존 훈련 같다. 며칠 뒤 광장시장 촬영을 나갔습니다. 수십 년 된 전통시장이었는데 활기가 넘쳤어요. 민수 씨가 저를 한 좌판 앞으로 데려갔죠.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커다란 냄비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이 맨손으로 뜨거운 냄비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손 안 뜨거우세요? 민수 씨가 통역하자 아주머니가 껄껄 웃었습니다. 뜨겁지.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음식이 식잖아. 식으면 맛없어. 손이 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음식을 뜨겁게 유지하려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뜨겁게 먹어야 하나요? 아주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추웠어. 전쟁도 있었고 가난했지. 그때 뜨거운 국 한 그릇이 우릴 살렸어. 그 따뜻함이 마음까지 데워졌거든.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음식의 온도가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음식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지. 뜨거운 음식은 우리에게 힘이야. 살아있다는 증거지.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뜨거운 음식을 고집하는 건 단순한 입맛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진희 교수를 만났습니다. 밀턴 씨,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솔직히 너무 뜨겁습니다. 그럴 거예요. 외국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죠.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나요? 이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추운 겨울이 길었어요. 그래서 체온 유지가 중요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인 이유예요. 심리적인 이유요? 네. 한국인들에게 뜨거운 음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에요. 그건 가족이고 공동체고 위로였어요. 추운 겨울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나눠 먹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의 온도가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한국인들은 음식이 식으면 마음도 식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까지 뜨겁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영국에서는 음식이 식으면 다시 데워요. 그게 차이예요.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식지 않게 만들어요. 애초에 식히지 않는 거죠.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국은 식은 음식을 다시 데우지만 한국은 애초에 식지 않게 지킨다. 이건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어요. 촬영을 이어가던 중 한 가족 식당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테이블마다 불판이 있었고 그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한 가족을 촬영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기를 구우면 어머니가 상추에 쌈을 싸고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먹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죠.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분이신가 보네요. 한국 음식 어떠신가요? 맛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뜨겁더군요. 그래야 제맛이지. 식으면 맛이 없어. 왜 식으면 맛이 없는 건가요?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인생이 그렇잖아. 뜨거울 때가 제일 좋지. 식으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 음식도 마찬가지야.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국인들은 음식을 통해 인생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여름의 삼계탕이었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35도를 넘는 날이었어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걷고 있었죠. 민수 씨, 이 더운 날씨에 뜨거운 국물을 먹는다고요? 네, 한국에선 여름에 특히 많이 먹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을 먹고 있었죠. 우리도 주문했습니다. 뚝배기가 펄펄 끓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더위에 지쳐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먹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민수 씨는 태연하게 국물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의외로 괜찮아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이열치열이에요. 더울 땐 더운 걸 먹어야 이긴다는 거죠.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과학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이 터득한 지혜죠. 옆 테이블의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외국분이 삼계탕 드시는 거 처음 보네요. 용감하시네요. 처음엔 미친 짓 같았는데 막상 먹으니까 괜찮네요.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 그게 우리 방식이야. 더위를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운다. 한국인들은 불편함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거죠. 대학생 그룹을 인터뷰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떡볶이도 뜨겁나요? 당연하죠. 떡볶이는 뜨거워야 맛있어요. 입천장 안 돼요? 되죠. 그래도 먹어요. 맛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문화니까요. 다른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어왔어요.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도 뜨거웠고 엄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도 뜨거웠죠. 그게 우리한테는 추억이에요. 한국인들에게 뜨거운 음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추억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전통 한정식집에서 30년 경력의 박정숙 요리사를 만났습니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온도요. 음식은 적절한 온도에서 내야 해요. 한국 음식은 대부분 매우 뜨겁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 음식의 특징이죠. 박 요리사님이 불을 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국에서는 가족이 모여 밥을 먹을 때 어떤가요? 각자 접시에 담아서 먹죠. 한국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의 냄비에서 함께 떠먹어요. 찌개도 전골도 가운데 놓고 같이 먹죠. 그러려면 음식이 뜨거워야 해요. 식으면 나중에 먹는 사람은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게 공평함이고 배려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식의 온도가 공평함과 배려의 표현이라니. 뚝배기나 돌솥을 쓰는 이유도. 맞아요. 열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요. 한국의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온기를 나누는 곳이었고 마음을 나누는 곳이었어요. 요양원에서 70대 어르신들을 인터뷰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꼭 쥐고 국을 떠먹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드셨나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전쟁 때부터인가. 그때는 먹을 게 없었어. 겨울이 되면 정말 추웠지.
그때도 뜨거운 음식을 드셨나요? 따뜻한 거라도 먹으려고 했지. 차가운 밥만 먹으면 배는 찼는데 몸이 안 녹더라고. 그래서 물이라도 끓여서 마셨어. 그게 살 길이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가난했어. 그때 우리를 살린 게 뜨거운 국 한 그릇이었지. 물 끓이고 된장 풀면 국이 됐어. 그걸 호호 불어가며 먹으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뜨거운 김을 보면 마음이 놓여. 아, 오늘도 밥을 먹는구나.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 한국인들에게 뜨거운 음식은 생존의 증거였고 살아있음의 확인이었습니다. 40대 주부 최미영 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이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셨죠. 남편이 곧 들어올 거거든요. 딱 들어올 때 펄펄 끓어야 제일 맛있어요.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최 씨가 김치찌개 냄비를 식탁 한가운데 놓았어요. 자, 모두 같이 먹어요. 가족들이 각자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딸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뜨거운 음식은 가족을 한자리에 모으는 힘이었어요. 식사 후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항상 이렇게 뜨겁게 끓여서 내시나요? 제 엄마가 그랬거든요. 음식이 식으면 정성도 식는다고요. 가족한테 따뜻한 밥을 먹이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하셨어요.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보람 있어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행복하거든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음식을 끓이는 게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데우고 있었던 거죠. 촬영 마지막 날, 다시 처음 갔던 순두부 식당을 찾았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저를 알아봤어요. 아, 그때 그 외국분. 또 오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고 싶어서요. 이번에는 처음처럼 당황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네,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이 뜨거움의 의미를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그들 모두가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 뜨거운 식사를 할 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음식을 식히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을 식히지 않는 거더군요.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의 음식은 식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열정도 식지 않는다.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것을 배웠다. 그건 음식의 온도가 아니라 사람의 온도였다. 한국인들은 추운 겨울을 견뎌냈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결코 식지 않는 법을 배웠다. 영국에서 우리는 음식이 식으면 다시 데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식지 않게 지킨다. 이건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다. 한국의 뚝배기는 뜨겁다. 돌솥은 뜨겁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음식만이 아니다. 가족의 온기가 있고 공동체의 사랑이 있고 민족의 열정이 있다. 한국인의 위장이 강한 게 아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겁기 때문이다. 기사는 BBC 웹사이트에 게재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인이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해주다니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음식을 끓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데우는 거예요. 런던으로 돌아온 뒤 제 요리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수프를 만들 때 끝까지 뜨겁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식으면 다시 데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식지 않게 만들려고 하죠.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뜨겁게 먹어? 입델라.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한국에서 배웠어. 뜨거운 건 불편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어느 날 저녁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스튜를 끓여서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뜨거운 순두부찌개, 펄펄 끓던 삼계탕, 김이 자욱했던 찌개 냄비들, 그리고 그 뜨거움 속에서 웃던 사람들의 얼굴. 숟가락을 들어 스튜를 떠먹었습니다. 뜨거웠어요. 하지만 그 뜨거움이 좋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요. 한국인들이 평생 지켜온 그 뜨거움. 그건 단순히 음식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었고 사랑에 대한 헌신이었고 희망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교함, 이탈리아의 풍요로움, 일본의 섬세함. 하지만 한국의 뜨거운 만큼 강렬한 것은 없습니다. 그 뜨거움 속에는 한 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고 그들의 눈물과 웃음이 녹아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낸 강인함,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불굴의 의지,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희망. 한국인들은 음식을 통해 그 모든 걸 전합니다. 뜨거운 국 한 그릇으로, 펄펄 끓는 찌개 한 냄비로 그들은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식지 않는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의 음식이 왜 그토록 뜨거운지를요. 그건 한국인들의 마음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한
한국은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다시 그 순두부 식당을 찾았죠. 할머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또 오셨어요? 네, 할머니 순두부가 먹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후 펄펄 끓는 순두부찌개를 가져다 주셨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제 뜨거움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그 뜨거움 속에서 저는 한국을, 한국인들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 순두부찌개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뭐가요? 이 뜨거움 때문에 저는 한국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뜨거움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라는 걸 배웠죠.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외국분이 우리 음식을 이렇게 좋아해주니 기쁘네요. 할머니는 왜 평생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만드셨나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뜨거운 밥 먹고 힘내서 하루를 살아가면 좋잖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식탁을 지키는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음식 한 그릇으로요. 그날 저는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지켜온 이 뜨거움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철학이었구나. 삶의 방식이었구나. 거리 곳곳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 어묵을 끓이는 가게, 순대국을 내는 식당. 모두가 뜨겁게 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뜨거움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어르신들. 그들은 뜨거운 음식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눴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뜨거운 김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 그 얼굴들에는 행복이 있었고 온기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뜨거운 음식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걸요. 그 뜨거움이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마음을 열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든다는 걸요.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강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기사를 읽고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어느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한국 음식이 그렇게 뜨거우면 건강에 안 좋지 않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의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지키는 건 단순히 음식의 온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키는 건 서로에 대한 배려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금 뜨거운 건 감수할 수 있는 거죠. 강연이 끝난 후 한 한국인 유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요. 고국이 그리웠거든요. 특히 엄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그리웠어요. 그런데 교수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제가 그리워하던 게 음식이 아니라 그 뜨거움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뜨거움이요? 네, 가족이 모여 앉아 함께 먹던 그 순간의 온기요. 엄마가 식지 않게 지켜주시던 그 마음이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음식을 끓인 게 아니에요. 사랑을 끓인 거죠. 학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이번 방학 때 집에 가면 엄마한테 꼭 말할 거예요. 그동안 만들어주신 음식들 정말 맛있었다고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또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뜨거운 음식은 거리를 좁힌다. 세대와 세대 사이의 거리를,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이제 저는 한국 음식을 취재한 게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을 취재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도 알았죠. 런던의 제 집 부엌에는 이제 뚝배기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온 거예요. 가끔 친구들을 초대해 찌개를 끓여줍니다. 앤드류, 너 한국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 친구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뭔가 따뜻해진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한국에서 배웠거든. 뜨거움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 친구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제 찌개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 주위로 우리는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눕니다. 그 순간 저는 느낍니다. 배운 그 마음이 여기 런던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요.